네, 안녕하세요. 안내평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스페어에서 세션을 여러 번 했던 경험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 지 시간이 좀 지났고요. 개정도 됐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이나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는 이미 다 대부분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컨설팅 팀에서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고객사에서 개인정보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하다가 개인정보 순환사와 관련되어서 정리되어 있던 자료가 올해 있어서 그 내용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새로운 내용을 아마 접하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영역 내부에서 구축되어 있는 여러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한번 한 다음에, 제가 EDR이 최근에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많이 화두거든요. 그래서 ED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어떻게 좀 더 보호하는 데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산정보가 됐던, 사회정보가 됐던, 금융정보가 됐던, 여러 가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정보 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쳤을 때, 전체적으로 유출되어 있었던 주민번호는 1억 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당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특히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라든가 핸드폰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이 되고, 또 많이 노출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어디서 털려서 됐다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기보다는 또 유출됐나 보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 수준만큼이나 많은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유출이나 노출이 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아니면 내부에서 서비스하는 어떤 곳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평판에 대한 저하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유출 사고들 같은 경우는 워낙 흔하지만 이제 너무 대표적이었던 것들, 이미 다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 이제 카드 3사에 있었던 유출 사고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모 카드사에 제품을 제안을 해서 수주를 해서 구축을 하려고 도입을 막 하려는 시점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멈춰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영향도 한번 있었던 사례긴 한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용역 업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자라기보다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거나 하기 위한 여러 어떤 작업을 하면서 정보가 유출이 됐었던 그런 악용이 됐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에서 나왔었던 해킹에 의해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 많이 유출이 됐었죠.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것도 사용자가 아니면 밑에 판매점이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려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많이 받아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받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텔레마케팅을 하는데 아마 통신사에서 전화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이제 가입기간이나 의무 사용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연락이 오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전화를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2년 약정이었으면 올해 이번 달에 끝나는 사람 아니면 다음 달에 끝나는 사람을 선별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성공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악용을 해서 정보를 많이 빼갔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T라고 하는 표적 공격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이 됐었던 또 그 웹포탈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정보보호 쪽에서 보면 특정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지속적인 표적 공격, APT 공격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업 내에 있는 특정 사용자의 가족을
그 사칭을 해서 말 그대로 사회공학 기법에 이메일을 보내고 피싱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스캐닝한 다음에 정보를 빼갔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좀 표적화된 그런 고급된 공격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이 됐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실수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실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악의적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국내에 있었던 유출 사례의 비중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해킹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IT적인 의미, 정보보안 쪽에서 해킹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허가된 정보자에 의해서 정보가 직원들이 유출이 됐던 경우도 한 21% 정도 되고요. 해킹에 의해서 되는 정보가 유출이 나가는 경우도 한 52%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반이 넘는 경우가 정보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뒤에 설명드린 여러 영역에 걸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에 대한 확보 조치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정보는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침해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뭐 상당히 많이 있는 건데요. 이런 주요 사고 원인들을 보면 일단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를 아직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법이 발효되고 개정되고 한 지 시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도 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유나 그다음에 관리도 이미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으면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게끔 노출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잘 사용하고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뭐 법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확보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도 있고 벌금도 내고 하는데요. 특히 기술적인 조치나 관리적인 조치 이런 부분들 항목들은 아마 보시면 이미 다 조치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관 내에서 하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대부분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사용자의 신원정보, 금융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수집을 하고 있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대부분 이러한 업무망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시죠. 실제로 내부 업무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내부망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사시는 인터넷 외부망도 있으시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외부에서부터 DMZ 구간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시는 이런 구성들로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미 많은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마 DMZ 구간에 대한 뭐 전산실이 됐던 서버룸이 됐던 이런 전산실이나 자료 보관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많이 보관하는 곳에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시죠. 일단 기본적인 물리적인 보호 조치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출입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파기를 해야 된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적인 보호 조치를 이미 수행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전산실 중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는 DB 쪽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라든가 사용자별 권한이라든가 또는 뭐 DB 암호화라든가 아니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를 변환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호 조치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어떤 상목 기술적인 보호 조치 때문에 실제로 뭐 DB 암호화 솔루션이라든가 또는 DB 접근 제어라든가 다양한 보호 조치를 이미 다 하고 계시죠. 새로 생기는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로 보이고요. 이제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금융과 같이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구간 같은 웹서버 같은 구간에도 실제로 노출이 아예 안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DMZ 구간에 있다 보니 외부에서 누구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 보니 뭐 취약점 점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그 웹서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 노출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이미 다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웹서버 말고 이 웹서버를 내부망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때 무선망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망 시스템에 대한 뭐 망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모바일을 통해서도 해당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할지, MDM을 구축할지, 아니면 모바일 관련된 뭐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근에 대한 통제를 할 건지, 즉, 요 앞에 있었던 단말, 내부에 있는 웹서버에 접근하는 내부 사용자의 PC라든가 아니면 이용자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웹서버 자체에 대한 보안 조치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엔드포인트 기기 자체를 보호하는데 좀 더 포커스는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공공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 특히 이제 전자금융과 관련된 금융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모바일 V3 플러스와 같은 모바일 백신이 강제로 설치돼야지만 모바일 앱이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즉, 웹서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DMZ 구간에 있는 접속하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그게 단말이 PC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그 단말 자체를 보호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도 안정성에 대한 확보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아무래도 좀 더 고민을 했던 부분이 내부에서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는 개인정보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서버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거나 운영도 하는 내부 사용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업무용 사용자 내부의 PC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망분리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고 내부에서 서비스하는 시스템에만 접속하여 있는 내부용 PC는 망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정책에 의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백신도 깔려 있을 거고요. 뭐 화면 보호기라든가 비밀번호 안정성 보호 조치라든가 아니면 뭐 네피시키미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 정책이나 취약점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런 업무용 PC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같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엔드포인트가 되죠.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런 엔드포인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 암호화를 통해서 DRM으로 암호화도 하시고요. 안랩의 APRM과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안랩에서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이미 고객 가지고 계시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이미 엔드포인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나가거나 새로운 시장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런 관점에서도 또 개인정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나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EDR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정보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EDR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좀 더 보호를 강화를 하셨던 사례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용 PC, 내부에서 망분리되어 있는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의 PC에 이미 많은 보호 조치를 다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유출이 될 수도 있으니 좀 더 잘 보호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엔드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용자가 업무하시는 엔드포인트가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다양하게 되겠죠. 이곳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내부망이 있거나 인터넷이 망이거나 공격하는 다양한 그런 표적 공격에서 사용이 되는 악성 코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업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흔히 엔드포인트 하드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표면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공격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보안 솔루션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협이 공격이 들어오는 걸 아예 예방하거나 또는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막아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를 모니터링하거나 암호화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솔루션들을 구성을 해서 이미 업무망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좀 더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EDR이라는 거하고 좀 이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EDR이라고 하면 이제 정보보호 쪽을 관심이 있거나 담당을 하시고 계시다면 재작년, 작년, 올해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줄여서는 EDR이라고 얘기하고 플레임으로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엔드포인트에서 뭔가를 탐지하고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쉽게 아마 V3를 예를 들면 V3는 PC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백신이잖아요. 그럼 V3도 엔드포인트에 깔려서 시그니처나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를 디텍션해서 자동으로 리스폰스를 해주죠.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있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탐지해서 자동으로 치료를 하는 리스폰스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를 다 EDR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EDR의 의미는 PMS 같은 경우도 엔드포인트에 깔려서 보안 정책에 의해서, 즉 특정한 보안 패치가 안 돼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탐지해서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하는 리스폰스를 주는데, 그 정보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EDR의 의미는 기존의 이런 엔드포인트에 깔리는 솔루션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가장 큰 차이를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디텍션하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존의 V3와 같은 백신, PMS와 같은 패치 매니지먼트 솔루션 에이전트들은 디텍션,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서 뭔가를 탐지하는 주체가 해당 제품이에요. 솔루션 에이전트라는 거죠. V3도 V3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에 맞는 악성 코드가 들어온 거를 V3가 알아서 디텍션해서 V3가 치료를 해주죠. 그러니까 디텍션을 해주는 주체가 해당 제품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EDR은 디텍션을 하는 주체가 그 솔루션, PC에 깔려있는 보안 제품이 아니라 보안을 운영하는 관리자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즉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엔드포인트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알아서 PC에 있는 어떤 정책에 위반이 되거나 악의적인 부분을 탐지해서 알아서 조치를 해주는데, 관리자분들은 리포트만 보고 계셨죠. 백신 악성 코드 몇 개 잡았다, 보안 패치 몇 개 했다, 이렇게 결과만 받고 계셨는데 악성 코드가 왜 감염이 됐었고, 아니면 현재 왜 보안 패치 PM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안 패치가 안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는 못하시는, 결과만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EDR은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솔루션이 탐지하는 주체가 되지만 EDR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관리자가 엔드포인트에 발생하는 위험이나 위협들을 인지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쉽게 설명드리는 게 CCTV입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CCTV는 기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기 장치가 특정한 고속도로나 이런 곳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동영상으로 해당 주행하거나 이런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관제하거나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이렇게 관제하는 곳에다 보여주죠. 그러면 말 그대로 보여주는 화면을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즉 교통통제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CCTV가 전달해주는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통제나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어떠한 구간에 병목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만일 판교 부근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CCTV가 보여줬어요. 그러면 외곽순환도로인 경우에는 구리나 저쪽 서하남 쪽에, 하남 쪽에 전광판에다가 현재 판교 IC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가 있으니 서행하세요, 이런 안내 메시지를 사람이 보내주게 됩니다. 즉 CCTV는 EDR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행위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용자가 인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EDR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차이를 말씀드리면, 백신 제품 같은 경우 비교를 말씀드리면, 백신 같은 V3 같은 경우는 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녹화를 하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건 수동으로 하지 자동으로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화면을 쭉 보고 있다가 어떤 충격이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영상을 녹화를 해줍니다. 그 순간만 딱 해주는데, 그 사거리에 CCTV가 있었다라고 하면 CCTV는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사고가 난 게 어디서 신호 위반을 했고 어디서 과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주변을 더 폭넓게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하고 개인정보를 좀 접목을 해보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들은 이미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사용자 PC에 있는 주민번호가 됐던 전화번호가 됐던 여러 가지, 아니면 내부에서 정의해 놓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키워드가 있으시면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완전 삭제를 시키게끔 하거나, 또는 특정한 보유기간 동안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게 하거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문으로 이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업무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사용자 PC에서 특정한 악성 코드가 많이 있어서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해당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52% 정도나 되는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 좀 더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최종 목적이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CCTV처럼 엔드포인트에 설치가 돼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위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노리는 악성 코드를 탐지해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스템에 새로운 악성 코드나 아니면 알려진 악성 코드 아니면 개인정보를 노리는 여러 가지 트로이 목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취약점에 의해서 어떠한 얘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과를 쭉 담아놨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엔드포인트 단에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행위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중앙에 저장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다 암호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쓰고 있는데 유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용자의 PC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근데 EDR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나 공격을 받거나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 보니 말 그대로 선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특정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많이 쓰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데 어떠한 시스템에 어떤 악성 코드가 나오면 이 악성 코드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EDR이 쭉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거하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하고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정보는 누구나 내부에서 다 업무를 위해서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당연히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보호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상급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서드파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그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처리 업체에게 유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쓰고 계시는데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담당하시는 사용자들의 시스템에 새로운 악성 코드 또는 이 개인정보를 노리는 표적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별할 때 말 그대로 EDR하고 같이 접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개인정보를 많이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많이 있는 어떤 사용자가 엔드 조건으로 악성 코드가 하루에 10건 이상 또는 한 달에 300건 이상 가지고 감염되는 사용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리자에게 알려주거나 대응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즉 개인정보하고 뭐 EDR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EDR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그게 백신이 됐건, 뭐 내피시 기매가 됐건,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됐건, 해당 솔루션들에서 나왔던 기능들도 같이 데이터들도 같이 조합을 해서 말 그대로 좀 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대응을 해주는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 목적으로 특정 공공기관에서는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즉 기존에 최근에 뭐 저희 팀이나 이렇게 시스템 의심 시스템 진단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감사를 받으시거나 평가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시스템 진단을 하다 보면 고객사에 가서 맨 처음에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 쪽 뭐 이런 걸 보기보다는 악성 코드 감염 리포트를 먼저 뽑아봐요. 그래서 탑 10을 뽑아보면 그 사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시스템들을 어떠한 리스크가 있으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여쭤보면 대부분 그냥 포맷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즉 많이 감염이 되는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백신에서 못 찾는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취약점을 공격하는 새로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을 아예 포맷해서 깨끗하게 만들다라고 하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내부에 분명히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엔드포인트 단의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통해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얘가 악성 코드에 많이 감염이 되는 사용자가 몇 대인지는 아는데 다 포맷을 해버리면 왜 계속 감염이 되는지 많이 감염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손쉽게 해주는 게 EDR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원인 파악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만 EDR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협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조치를 같이 접목을 해서 실제로는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강화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는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인데요. 좀 정리를 하면 제가 EDR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잘 보호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 부분을 여쭤보면 이미 다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 조치는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하려고 하면 결국 내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고 누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예, 그거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잘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또는 위험하고 악성 코드와 같은 위협하고 같이 어떤 악의적인 시너지가 날 경우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데 관점에서 EDR이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대응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한 부분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